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진짜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너무 거대한 일처럼 느껴질 때요.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기분이랄까요? 뭘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몸이 도무지 따라주질 않는 바로 그 느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갇힌 느낌의 정체가 대체 뭔지 과학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 쉽죠. 아,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하고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왼쪽처럼 남 그냥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오른쪽처럼 내 뇌가 지금 나를 보호하려고 일종의 생존 모드에 들어갔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책감은 잠시만 내려놓고요. 우리 뇌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네, 바로 이겁니다. 무기력감은요, 어떤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 원인이 우리 뇌의 어떤 프로그래밍 그리고 화학 적용에 아주 깊숙이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이 현상을 설명하던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었어요.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건데요. 1967년에 나온 꽤 고전적인 이론이죠.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그냥 포기하는 법을 배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해봤자 소용없네 하고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를 보니까요. 이게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기력은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뇌의 기본 설정값, 그러니까 디폴트 상태에 더 가깝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는 게 원래 기본 상태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고 상황을 통제하는 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와, 이거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머릿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뇌가 좀 복잡하잖아요?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딱 3명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뇌의 CEO, 바로 전전투피질입니다. 계획도 세우고 중요한 결정도 내리는 아주 이성적인 친구죠. 두 번째는 등 쪽 솔기핵이라는 녀석인데 이건 일종의 패닉 버튼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확 눌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도파민. 우리가 뭔가 해냈을 때 와, 잘했어 하고 칭찬해주면서 보상을 주는 진전 신호 같은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을 했는데 계속 실패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진전 신호, 도파민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신호가 딱 끊기니까 뇌의 CEO인 전전도피질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노력은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그냥 동기부여 시스템의 전원을 탁 꺼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는 아주 핵심적인 뇌과학적 과정인 거죠. 뇌가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우리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겠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3P의 악순환이라고 들으는데요. 첫 번째 P는 personalization, 개인화예요. 전부 다 내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pervasiveness, 보편화. 그러니까 작은 실패 하나를 가지고 내 인생은 그냥 다 망했어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permanence, 영속화인데요. 이 상황은 절대, 영원히 안 바뀔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 3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를 무기력의 늪에서 못 나오게 꽉 붙잡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원인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좋아요. 지금부터는 꺼져버린 우리 뇌의 시동을 다시 켜고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도구, 이름부터 재밌어요. 바로 도파민 메뉴입니다. 생각해보면 무기력할 때는 뭘 해야 하지? 이 생각 자체도 엄청 힘들고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미리 나만의 활동 리스트를 쫙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뇌의 부담은 덜어주면서 아주 건강하게 동기부여 신호를 다시 켤 수 있는 진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 도파민 메뉴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먼저 에피타이저가 있어요. 이건 진짜 간단한 거. 예를 들면 물 한 잔 마시기, 스트레칭 하기처럼 5분도 안 걸리는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 이걸로 일단 엔진의 시동을 딱 거는 거죠. 이걸 해내고 나면 그 다음엔 메인 요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처럼 좀 더 깊은 만족감을 주는 활동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디저트인데요. 넷플릭스 보고 SNS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에피타이저나 메인 요리를 끝낸 다음에 나에게 주는 보상으로만 써야 합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오아시스 타임입니다. 이건 예일 의대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번아웃을 막는데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의도적으로 모든 목표, 모든 성과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우리 뇌한테 야, 이제 진짜 쉬어도 돼. 괜찮아. 하고 확실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럼 이 오아시스 타임은 어떻게 만드냐? 방법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 저녁 8시 이후에는 절대 스마트폰 안 본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하고 옷 갈아입거나 향초를 켜는 것처럼 자, 이제부터 휴식 시작 하는 나면의 신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내려놓고 따뜻한 차의 향을 맡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우리 오감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낙서하거나 멍 때리는 것도 정말 좋아요. 진짜 재충전은 바로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서 오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과학적인 방법들을 모두 아우르는 아주 강력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건 바로 고대의 지혜에서 배우는 작은 행동의 힘입니다. 옛날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사실 우리가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같은 것들을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애쓰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뇌과학이랑 고대 철학이 딱 만나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커다란 거 말고요. 내가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아까 말한 물 한 잔 마시기 같은 거요. 거기에만 딱 집중해서 그걸 해냈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뇌의 보상 회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내네? 하는 이 작은 성공 경험, 자기 훈훈감이 회복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지긋지긋한 무기력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쩌면 무기력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말인데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의미라는 겁니다.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이 대체 무슨 행위가 있나 싶은 바로 그 의미 없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뭐 거창한 목표 같은 거 말고요.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의 뇌에 다시 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 작은 첫 번째 행동, 여러분의 에피타이저는 무엇인가요?